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헬시맨입니다. 저는 한 9일 정도 오사카 그리고 교토 이렇게 여행을 하고 현재 다시 귀국을 한 상태입니다. 재정비도 필요하고 해서 들어왔는데 아마 조만간 다시 또 여행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 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본 여행을 정말로 좋아하고 일본 여행을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예, 그래서 관광지나 이런 데 보면은 보통은 영어를 많이 써놓는데 관광지를 가면은 뭐 필리핀 뭐 어디 나라를 가더라도 대부분이 영어를 써놓습니다. 본인의 모국어를 써놓고 동시에 이제 영어가 이제 보통 그렇게 두 가지를 써놓는데 일본은 한국어를 써놓습니다. 그만큼 한국인이 굉장히 많이 이제 여행을 간다는 얘기죠. 제가 이번 여행을 갔다 오면서 일본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GPT랑 이제 GPT가 나의 이제 선생이 되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 대학교를 이제는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학교라고 하는 개념이 점차 사라질 것 같고 AI가 어느 정도의 그런 지식을 대체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게 되어 웬만한 인간이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굉장히 신속하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취합을 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매번 놀라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일본에 여행을 한 꽤 많이 갔어요. 뭐 오토바이를 타고서도 가기도 하고 막 전국 일주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따로 이렇게 오키나와 뭐 도쿄 뭐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이번에 갔다 오면서 좀 많이 좀 느끼는 게 있었어요. 이번에 교토도 가고 오사카 남바 뭐 이렇게 갔다 왔는데 한국 사람들 굉장히 많고 정말 심심치 않게 한국인들을 많이 이렇게 봅니다. 가깝기도 하고 또 관광지로서 거의 넘사벽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광객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진짜로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을 해야 돼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만큼 그 관광에 대해서 진심이고 또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이나 뭔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애초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이 야사시 굉장히 친절함이 배어 있어요. 그게 이제 타인에게 피해를 안 주는 문화라고 해서 그게 아예 일본 자체적으로도 그게 기본적으로 배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관광객들이 오면서 관광객들에게도 이제 그게 아예 묻어 나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챗 GPT랑 좀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이제 모르겠어요. 운이 좋았다? 굉장히 머리가 그 당시 때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본인의 전통성을 버리고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것을 채택을 해서 1800년대였나요? 1800 몇십 년대였는데 그때에 메이지 유신을 이제 채택을 해서 맞네요. 1863년에서 1889년 그때 당시에 이제 메이지 유신을 해서 이제 대혁신이 일어나죠.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사대부라고 하는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제 계급을 얻게 되는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계급장을 이제 얻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그 사대부에서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사대부에서 믿었고 그 성리학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부터 조선이 탄생될 때부터 망할 때까지 갖고 있었던 게 이제 성리학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쇄국 정책으로 막
미국이나 뭐 영국 뭐 이런 데서 프랑스 뭐 이런 데서 왔을 때에 이제 배척을 했고, 그 당시 때 이제 두들겨 맞아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메이지 유신 일본은 그때 당시에 외세의 그런 것들을 확 받아들여서 이제 급속도로 성장을 했고, 그래서 일본 여행을 가서 과거의 그런 건물들 이런 것을 여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면서도 현재 들어와서는 너무 과거의 그런, 뭐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뭐 하나 잘못 걸리면 굉장히 좀 뭔가 그 우리가 식민지를 당했었던 것에 대한 그런 울분이 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울분이 챗GPT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만약에 일본이 쳐들어오지 않았더라도 내부에서 망했을 거래요. 그 자체적으로 그냥 망해가는 길을 가고 있었대요, 조선은. 일본이 안 쳐들어오고 그냥 혼자 가만히 있어도 망했을 수 있는 게 조선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썩어 문드러져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일본이 쳐들어와서 마치 그냥 이제 나라를 그냥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들어왔을 때 그냥 갖다 바친 격이 되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은 이제 역사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속이 좀 거북하더라고요. 알면서도 굉장히 좀 씁쓸한 그런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좀 답답하고, 이게 그리고 현재 그런 정치까지도 한국의 정치를 보면은 과거의 그런 사대부나 성리학의 그런 맹신도처럼 아직까지도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 여행을 하면은 굉장히 좀 냉정하게 보면은 일본이 한국에 비해서 많이 발전돼 있고 배워야 될 게 많은 것은 팩트인 것 같아요. 그거는 팩트야. 가면 갈수록, 여행을 가면서 느끼면 느낄수록 뭔가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앞서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당연히 좀 뭐랄까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뭐 저출산이다 뭐다 하고 있지만, 그거는 아시아권의 그런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나 그런 것에 따른 좀 동양권의 그런 특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퍼져나온 그런 동양권의 그런 유교적인 사상 내지는 좀 그런 동양의 그런 문화들 있죠. 그런 불교나 내지는 뭐 그러한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아무튼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한국인이 일본에 참 여행을 많이 가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뭐 미국 여행을 정말 돈이 많고 여유가 되고 뭔가 내가 좀 자산이 여유가 되면은 미국이나 뭐 영국 이런 데 가는 게 당연히 자기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인풋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에게는 가까운 나라 중에서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을 이미 사람들이 많이 관광을 가고 있고 많이 일본에 여행을 많이 가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만약에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있는데 요즘 막 미국으로다가 막 그 유학을 많이 보내죠. 이 미국으로 유학을 많이 보내는데, 만약에 미국으로까지 보내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미국으로 보내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호주로 보내기에도 좀 부담스럽다 라고 하면, 난 차선책으로 도쿄는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한국에 보내기에는 뭔가 교육적으로 답답하고 그렇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차선책으로 미국. 근데 미국은 너무 멀어.
뭐니까 뭔가 부모님들 입장에서 왔다 갔다 하기에 좀 아이를 케어하고 하기에 중간중간에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호주가 그나마 조금 낫죠. 근데 호주도 좀 뭔가 이 물가적으로 좀 그렇다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도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도쿄를 여행을 가봤는데 영어를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영어를 쓰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국적인 그런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도 있고 좀 그런 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이 대학교라고 하는 그 중요한 시점에 그런 해외에 대한 경험을 얻는 것은 굉장히 저는 이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환학생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짧은 기간 잠깐 갔다 오는 그런 거라도 일본을 가서 도쿄에 가서 그런 경험을 쌓고 거기서 뭐 일을 잡을 수 있으면은 잡고 하는 게 굉장히 그런 해외에 대한 경험을 쌓고 그런 거에 좀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제가 왜 이런 생각까지 했었냐? 일본에 가니까 굉장히 그 고정관념이나 기존에 갖고 있던 저는 일본을 굉장히 늦게 갔어요. 30대 후반에 갔거든요. 38이었나? 37, 8이었나? 그때 갔어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미디어를 통해서 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본에 대해서 그냥 일본 개새끼. 정치적으로나 이 미디어에서는 일본은 욕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몰랐죠? 뭐 독도는 우리 땅이고 이런 얘기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개새끼 맞지? 왜? 우리나라를 식민지 했었고 굉장히 개새끼 그래 씹새끼 욕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여행을 가니까 정치권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구구나 뭐 정치권이 있고 이게 GPT한테 물어봤는데 야 일본을 갔을 때 그렇게 착하고 남에게 피해 주기 싫어하는데 왜 어떻게 그렇게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막 그런 대포가 그런 마음이 어디서 일어난 거야? 라고 했을 때 일반 시민들도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고 하지만 정치권과 일반 시민들 간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일반 시민들은 그런 전쟁이나 이런 것을 반대하는 세력도 많았지만 그냥 이 정치권에서 우두머리 세력에서 그냥 끌고 가는 그 당시 때에 그냥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해버리고 그냥 밀어붙인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 갔을 때는 그런 면모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여행 갔을 때 뭐 정치권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갔을 때 면대면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시민과 그 앞에서 끌고 가는 정치권과는 굉장히 이질감이 있다고 느껴지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정치 사람들과 그런 시민들 간의 그런 간극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드는 생각은 일본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현대에 들어와서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아니 과거에 그런 우리나라를 식민지 했었던 나라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거에 대한 악감정은 누구한테 갔어야 되느냐? 사대부 사대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를 그냥 갖다 쳐들어왔을 때 전혀 이렇게 이순신 장군 때 임진왜란 이런 때는 싸워서 이겼잖아요. 근데 1800년대 이제 그 메이지 유신 때는 그냥 나라를 갖다 드렸대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드린 거야.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야. 이 임진왜란 이순신 때는 약간 삐까삐까 했었대요. 이순신 장군 때와 일본의 그때 당시 때는 그냥 비슷했다는 거야. 그 국력이나 이런 게. 근데 메이지 유신까지 오는 과정이 있잖아요. 1800년대까지 오는 과정에서 일본은 이만큼 발전했으면 조선은 하락세를 했던 거예요.
거의 그 사대부가 고열을 쪽쪽 빨아먹고 막 그 미친 짓거리 하면서 그 국력도 망해가고 그냥 내부에서 이미 망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고름이 썩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이 이만큼 갈 때 조선은 고름이 썩어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일본을 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왜? 왜냐? 일본을 욕해야 그때 당시의 사대부, 오늘날의 정치권이 되겠죠. 정치권이 입지가 세지려면 자신들의 그런 정체성이나 이런 게 이제 입지가 세지려면 저 쳐들어온 새끼를 욕해야 자신들의 그런 당했던 것에 대한 그 정체성, 그거에 대한 입지가 이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할 말이 있다 이거야. 사대부가 그때 당시에 정치권이에요. 왕도 그렇고 정치권 사대부가 있고 그게 오늘날의 이제 정치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일본을 욕을 합니다. 그래야 과거에 우리 민족을 쳐들어와서 막 욕을 했던 식민지 했던 새끼들 이러면서 욕을 하죠. 그러니까 국민의 감정이 들끓어서 이제 표를 사는 거죠. 이 정치권에서는 이제 그걸 이제 표심의 쇼맨십인데 오늘날에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날에는 배울 거 배워서 빨리 내가 일본보다 더 발전하고 관광적으로도 더 발전해서 일본보다 외국인들 더 많이 유치하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이게 너무 어린애 같은 마인드라는 거죠. 너무 어린애 소꿉장난 같은 그 마인드로 이제 그 정치를 하는 것이고 독도도 솔직히 싸울 일이 없어요. 이미 우리 땅이 됐어. 이미 우리가 점령을 해놓은 상태고 우리가 지금 군인이 지금 들어가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쟤네들이 일본이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이거 우리 땅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짓거리예요.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이 절대 거기를 침탈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인 장치인 거야. 그게 국민 입장에서는 그냥 그 정치권 입장에서는 독도를 하나 이용을 해서 그게 우리 거다라고 하면서 맞지라고 하면서 이제 표를 사기 위한 하나의 쇼맨십인 거지. 이미 우리나라 군인들이 이미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뭔 개지랄을 떨어도 거기를 침탈할 수가 없어. 지금 상황에서는 침탈하면 지랄 나지. 그때부터 전쟁인데 걔네들이 그걸 그 짓거리를 하겠냐고. 그냥 하나의 거기서도 정치 쇼맨십이고 우리나라도 정치 쇼맨십이고 지금 현재 2025년에는 그렇게까지 전쟁이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렇게까지 아예 대놓고 하기가 쉽지가 않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그 주둔해 있고 하는 상황에서 그거는 저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동요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권의 표심 쇼맨십에 우리가 동요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의 한국이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정치권이 병신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정치권이 좀 그런 병신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직도 옛날에 그런 고리타분한 그런 사고방식으로 발전을 못하고 그냥 그런 조선의 DNA, 사대부, 성리학 이런 거에 그냥 뭐라 그래요. 아직도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저출산에 뭐 자살률에 뭐 이런 게 극심하고 막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해도 그때 당시에 조선이 망했던 이유,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를 당했을 때에 이미 챗 GPT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미 거의 망조로 가고 있었대요. 내부에서 이미 망조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안 쳐들어왔어도 심지어 일본이 안 쳐들어오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망했을 거다 라고까지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이미 성리학이라고 하는 개 족 같은 걸로다가 이제 중국의 그런 공자의 제자들, 후대의 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성리학을 이제 어떻게 그걸 희한하게 그런 걸 채택을 해서
갖고 와서 이제 그걸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말로 그 나라가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고, 왕들은 꼭두각시였고, 그 밑에 사대부라고 하는 그런 정치질하는 새끼들이 권력을 다 쥐어잡고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일본이 이순신 때는 그나마 뭐 군력이 비슷했지만 나중에 1800년대 메이지 유신 막 하고 막 그렇게 일본 막 그지라 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똑같이 곡괭이질하고 막 그걸로 싸우고 이지랄 하니까 활 쏘고 이러니까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다. 일본 여행하다가 왜 여기까지 왔냐면 배울 게 있다 이 소리입니다. 예. 일본 여행을 가시면, 그리고 뭐 일본의 도쿄나 이런 데 만약에 학교를 보내더라도 충분히 나는 배울 게 있다. 당연히 돈 많으면 미국으로 보내는 게 좋겠지. 하지만 미국으로 보내면 뭐야? 부모가 쉽게 왔다 갔다 못하고, 기러기 아빠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미국 가는데 200이 깨질 수도 있어요. 한 번 비행기 값이 비싸면 막 한 번 가는데 100만 원 막 이래요. 80만 원, 100만 원 이래. 싼 거는 싸게 나올 때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하니까 부담스럽고 시간도 그렇고 막 직장이 잡히면 이제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호주 내지는 일본, 도쿄 이런 것도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슨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너무 작아요. 굉장히 존나 작아.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5천만 인구잖아요. 존나 작습니다. 근데 작은데도 지금 인구가 점점 소멸해 가고 있어요. 작은데도 소멸을 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작고 한국어를 쓴다는 거죠. 한국어를 쓰고 심지어 영어 스펠링을 쓰는 게 아니라 한글을 써요. 그러니까 한국어에다가 한글까지 써. 그러니까 한국어인데 영어 ABCD로다가 그 언어를 이렇게 했으면 그나마 영어 배우는 게 좀 쉬웠을 수도 있어. 근데 한국어를 쓰는데 한글까지 써. 그러니까 완전 폐쇄성이 존나 짙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해외여행을 하고서 제가 느껴지는 것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탁 들어오면 그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의 그런 정보들 있죠. 전 세계에 대한 정보를 인풋하는, 이게 받아들이는 면에 있어서 너무 우물한 개구리다. 우물도 아니야. 우물이 거의 50cm 같은 우물 같은 거예요. 1m도 아니고 지름 50cm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의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굳이 밖에 안 나가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어를 배운다거나 영어를 할 줄 아시면 그런 외국 웹사이트나 아니면 외국 유튜브나 외국 넷플릭스나 이런 걸 이렇게 쉽게 재밌게 보겠죠. 근데 제가 요즘 영어로 된 유튜브를 이렇게 자주 보거든요. 영어 공부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을 했는데, 영어로 된 유튜브는 기본이, 그러니까 대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려면 한 1000만이 넘더라고요. 1000만, 2000만, 3000만, 5000만, 1억 막 이래요. 한국은 100만 넘으면 일단 초대기업이죠. 근데 우물한 개구리였던 거야. 무슨 얘기냐? 인풋의 양이 다릅니다. 그냥 전 세계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정보들 있잖아요. 엄청난 그런 정보의 인풋. 그것을 그냥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냥 완전 국한돼 가지고 그냥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쉽게 말하면 미디어에 휩쓸리기 너무 쉽다는 거예요. 미디어에서 나오는 KBS, SBS, MBC 이런 데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TV의 그런 정보에 의해서, 너무 그 작은 정보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 휩쓸리기가 너무 쉽고 정치질하기가 너무 쉬운 나라가 대한민국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 왜? 이 영어를 쓰는 나라나 대부분의 그런 좀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래도 영어를 곧잘 하기도 하고 영어를 알파벳을 쓰기 때문에 그 인풋의 양이 달라요. 그냥 미국의 정보, 뭐 영국의 정보, 내지는 뭐 캐나다, 뭐 호주, 뭐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 양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너무 그 뭐라 그래 고리타분 뭔가 국한돼서 폐쇄적인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넓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인풋의 양이 다르니까 정보의 양이 다르니까 그게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각의 양이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글을 쓰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글을 쓰기 때문에 그 인풋의 양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소수 퍼센티지예요. 정말 한 몇 프로? 한 3% 뭐 이렇게 되려나? 그 많은 양의 그 수십억 명이 사용하는 영어를 한국 사람들은 안 쓰기 때문에 심지어 알파벳을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맞잖아요. 뭐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제가 영어를 존나 잘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유행이나 이런 거 그리고 인구도 적고 쪼만하기 때문에 어떤 뭐 이슈, 유행 이런 게 급속도로 퍼지고 급속도로 바뀌고 급속도로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존나 빠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도의 부작용으로 작용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본 얘기를 하면서 왜 이 얘기까지 하냐면 그나마 한국인들이 여행을 일본을 갈 때 정말 싸게 가면 5만원, 5만원, 10만원이면 갔다 올 수가 있고 뭐 한 14만원 왕복 이렇게 뜰 때도 있고요. 근데 도쿄를 한번 가보시면 정말 다양한 외국인들을 접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구글 번역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도 좀 나의 그런 사고방식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좀 깨질 수가 있더라고요. 좀 사고의 폭이 고정관념이나 이 그 너무 우물한 개구리 같은 생각들이 많이 좀 깨지기도 하고 와 내가 진짜 우물한 개구리 같은 생각만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녀가 있거나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뭐 미국이나 뭐 호주 이런 데로 보낼 수 있겠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도쿄에 보내는 게 안심이 될 수도 있는 게 뭐야 가깝잖아요. 부모가 1시간이면 가서 애를 볼 수가 있어. 2시간이면 가서 애를 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거리상의 이점도 있고 그러면서의 아이의 그런 생각의 폭이나 이런 것도 넓힐 수가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 우려가 되는 게 이런 얘기하면 마치 일본에 대해서 막 그런 반일본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죠. 저는 그 감정을 제발 그 반일본에 대한 감정, 악감정을 너 왜 일본 칭찬해 이게 아니라 그 감정을 제발 악감정을 사대부, 성리학, 현대 정치, 현재의 그런 정치인들한테 가야 된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조선을 망하게 한 인간들이 사대부고 성리학이니까, 성리학으로 조선을, 창조했고, 성리학 때문에 처망한 게 이제 사대부의 짓거리들이었고, 현재의 그런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행태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게, 지금의 그런 정치의 모습입니다. 그런 한국의 그런 부작용들. 그리고 이 얘기도 해야겠다. 자, 제가 여행을 끝나고 왔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일본은 굉장히 그, 사람들이 친절해요. 친절해. 굉장히 친절하고 관광객에게 너무 잘 돼 있어요. 내가 그런 걸 못 봤어. 막, 뭐, 엄청나게 뭐, 화를 낸다거나, 뭔가 신경질적으로 나온다거나, 그거를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인들에게는. 근데 한국에 왔는데, 자, 제가 본 거 딱 2가지 정도 얘기해 볼게요. 한국에 왔는데, 버스에 탔어요. 공항에서 이제 버스를 탔어. 이제 내 집에 가려고. 근데 버스 기사, 이제 어떤 할머니랑 그 아주머니였어. 근데 이제 그건가 봐. 그 모녀 관계였나 봐. 근데 그 아주머니가 지 엄마,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직 그 같이 버스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어디 뭐
가서 안 온 거야. 그러더니 그 아주머니가 잘못을 했지. 그러니까 기사님한테 저 어머니 좀 데리고 올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당연히 열받죠. 기사 입장에서. 근데 갔다 오는 내내 한 5분인가 기다렸는데 욕을 계속 씨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일본이었으면 어땠을까? 욕은 일단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막 그 손님이나 뭐 손님들 있는 데서 욕을 한다거나 그걸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기사가.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라고 정중히 얘기를 하고 그냥 갔겠지.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굉장히 성격이 빠릅니다. 성격이 굉장히 급해. 그게 문제야. 그리고 내가 집에 와서 이제 도착을 해서 택시를 탔는데 어떤 할아버지셨어요. 그래서 어디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어디 가다고 제가 어디로 가주세요라고 했는데 처음에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어디로 좀 가주세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합니다. 보통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답이 없어요. 그냥 알았다 이거예요. 속으로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해야 그 대화잖아. 그게 없어 그냥 그거예요. 그래서 확 느끼지. 내가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한국 사람들은 여차하면은 싸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차하면은 진짜 싸움이 붙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을 욕하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겠는데 뭐 한편으로는 뭐 이런 부분은 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좀 외국인들을 대하거나 자국민들을 대할 때 좀 제발 친절해야지. 내가 볼 땐 그래. 일본보다도 더 친절해야 된다. 그래야 외국인들 들어왔을 때 더 관광객 유치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더 친절하면 더 친절해야지. 일본을 이기려면 축구에서만 이기려고 기쓰지 말고 관광이나 모든 문화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이기려면 더 친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축구에서만 이기겠다 이런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관광에서조차도 좀 그런 면모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칭찬을 하기에는 현재의 그런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막 중간중간에 대통령도 엄청 많이 바뀌고 정치도 어지럽고 막 저출산이다. 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막 유튜버들이 한국은 망했다. 코리아 이즈 오버 하면서 막 지금 이미 망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애를 낳아도 뭐 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그런 걸 보고서 한국에서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좀 그런 부분은 배워서 현대 시점에서는 악감정으로 서로 싸우는 시점은 아니라 서로 배우고서 빨리 내가 얘네보다 문화적으로나 그런 어떠한 면모에서든지 더 빨리 발전을 해야 되겠구나. 쟤네가 메이지 유신으로 이만큼 발전했으면 우리가 더 빨리 미국의 그런 문화나 그런 유럽 영국의 문화 지금 문물에 대해서 더 빨리 받아들여서 지금도 더 빨리 발전할 생각해야지 내가 그 얘기도 하고 싶다. 자, 구글맵 그거 왜 안 푸는 거죠? 자,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구글맵 있잖아요. 지금 구글맵이 그게 안 돼. 내비게이션도 안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생각을 해봐. 그게 왜 안 될 것 같아요? 대기업에서 막는 거예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싫어하는 거지. 구글에서 가져가야 이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광고료나 이런 걸 받겠지. 근데 구글이 그걸 해버리면 자기네들 밥그릇을 뺏기는 거니까 당연히 싫어하겠죠. 근데 생각을 해봐. 하나는 그러니까 그 소탐 대실인 거야. 아니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또 그 부수적인 이익이 있잖아. 왜 작은 것만 자꾸 탐하려고 하냐는 거지. 한국은 굉장히 좀 너무 폐쇄적인 것 같아. 그러지 말자고요, 제발. 자, 그럼 뭐 보안이나 아직 북한하고 전쟁 중이라서 보안하고 어쩐다 얘기할 수 있는데 개소리인 게 네이버랑 카카오는 이미 내비게이션 하고 있어, 그걸. 군 시설에 대해서만 그거 다 이 비설정하고서 다 하고 있다고. 그럼 똑같이 구글에서 하는 거랑 뭔 차이냐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개소리인 거고 그냥 자기들이 광고료나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이익을 구글하고 나누기가 싫은 거야. 자, 통신사 3사 있죠. 통신사 3사가 왜 그거를 그렇게 기어코 해가지고 지금 트위치나 뭐 외부 기업들 다 나갔잖아요. 뭐야. 통신사 3사가 자기 내부만 사용하는 거 사용료 내라 그래가지고 족같다고 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보면은 그냥 나는 그래. 한국의 그런 기업이나 이런 행태들이 존나 아직도 조선의 그 DNA, 조선의 그 사대부랑 조선의 그런 것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을 처망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정치질에서는 그 시민들,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을 이렇게 정치 쇼맨십으로다가 일본을 욕하면서의 그런 동조감을 얻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자기네들의 표심을 그런 정체성, 합리성을 부여받고 그러면서 일본하고 다투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굉장히 뭐랄까요. 참 안타까워요. 그냥 한국의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좀 미래가 좀 안타깝지. 그러니 돈 많은 사람들이 왜 미국으로 보내겠냐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로 보내고 고려대, 스카이대로 보내야지 왜 미국으로 보낼까요? 그걸 아는 거지. 그걸 아는 거지. 자기네들은 그걸 아는 거지. 한국의 정치나 그런 사대부의 그런 DNA 이런 게 얼마나 썩어 있고 그런 것에 따른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좀 우물 안에 그런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좀 깨어나고 단순히 그런 뭐 즐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좀 뭔가 느끼고 깨닫고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보세요. 일본이 안 쳐들어왔으면 그러더라고.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안 했으면 중국이 했을 거래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안 했으면 중국이 먹었을 거래, 조선을. 그 정도로 조선은 심각한 수준이었고, 심각한 수준이었고, 만약에 중국한테 먹혔으면 더 심각했다. 지금도 아예 한국 사람들은 중국어를 쓰고 있었을 거고, 한국이란 나라가 아예 없었겠지. 그러니까, 역사 그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본한테 그나마 먹힌 게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왜냐면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먹혔으면 아직도 그냥 중국 나라일 거래요. 지금의 조선에 한국은 없을 거라는 거지. 북한이나 한국 자체가 그냥 존재를 안 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중국말 쓰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을 갔다 오면서 느낀 게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욕하기 이전에 사대부를 욕해야 돼요. 성리학하고 사대부 그리고 현재 정치인들 정치의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 그걸 욕해야 돼요. 그게 아주 현명한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쟤네한테 졌으니까 우리가 빨리 성장해서 이겨야지. 문화적으로도 이기고 뭐 강국이 돼야지. 이런 게 가장 성숙한 마인드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 해시맨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해요. 바이.